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볼 최신 판례 내용은 몰래 녹음과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다. 일명 학교 안 다니다 오해 사건.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있었고 학부모가 있었다. 학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갑이라는 피고인 초등학교 교사가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피해 아동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합숙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고 녹음기를 통해서 이 발언 자체가 녹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법 녹음, 감청에 해당이 될 것인가? 아울러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관련되어 있는 조문 판례의 법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통비법 제14조 1항 뭐라고 되어 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에 대한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또는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에 대한 대화를 제3자가 불법 감청하게 되었을 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타인이 불법하게 녹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다. 하단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입장하고 대법원 판례 입장이 차이가 있었다. 먼저 대법원 판례 입장.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에 대한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원심 판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클래스에 몇 명이 모여 있었다? 교실에 3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라 공개된 대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피해 아동은 자기 스스로가 방어를 할 수가 없고 학부모하고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불법 녹음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교실 내에 30여 명이 모여 있겠지만 그것은 초등학교 교실 내에서만 공개되었을 뿐인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공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발언 자체는 첫 번째, 무엇이다?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아무리 피해 아동이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엄밀히 말해서 부모하고 피해 아동은 별개의 인격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불법 감청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원심 판결과는 다르게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예상 문제 풀어봅시다. 블라블라블라 사실관계가 기술되어 있죠.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 행동을 하게 되었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그것을 미리 녹취하기 위해서 가방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었다. 이렇게 녹음이 되었던 녹취 자료 자체가 과연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제3자다,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의 발언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왜? 불특정 다수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대화가 아니었으니까. 두 번째, 몰래 녹음한 피고인에 대한 수업 시간의 발언 자체는 타인과에 대한 대화다 아니다? 타인과에 대한 대화다. 왜? 피해 아동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제3자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통비법 제4조 등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